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완주 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완주 군수 선거에 출마한 세 분 후보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을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완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완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주방송 총국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과 발언 순서에 따라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의 송지용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의 구경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고 공통질문과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에서는 완주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을 하는 것이고요.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은 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뒤에 나머지 후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1대1로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보시면서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되고요.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KBS 뉴스 전북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송지영 후보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기호 4번 송지영 완주군수 후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행히 요즘 들어 마을을 다녀보면 관광버스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편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완주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에만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테크노밸리 분양 또한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사람과 인물 됨됨이를 보지 않고 당만 보고 찍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4번 송지영, 16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2년간의 전라북도의 의장을 수행하며 어느 후보보다도 현안과 미래를 보는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60년 만에 완주소방서를 신설하였고 현대자동차 물량 확보, 의정연수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실타래 점고인 현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송지영입니다. 완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완주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후보 송지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희태 후보께서 기조연설 해주시죠.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유희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입니다. 한 가문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 배출되었고 유관순 열사님도 저희 가문입니다. 저는 10번째 경제 독립운동가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적, 경제적 경험을 두루 갖췄습니다. 기업은행에 37년을 근무했습니다. 평사원에서 부행제까지 가는 과정에서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상생협력의 모델이 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무현 대통령님부터 산업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엔 문재인 대통령님부터 국민의장
목련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도당 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 균형 발전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일자는 1번 유희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구경석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기호 5번 완주군수 후보 구경석 인사 올립니다. 지난 3월 22일 완주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그동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참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완주군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고장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준비했던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에 대한 저의 정책의 공약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에 나서주신 두 분 후보자님의 훌륭하신 정책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자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완주군수를 뽑는 투표일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28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 꼭 투표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네. 대한민국 행복수도 네. 완주를 만드는 데 시간이 다 힘을 됐습니다. 보태실 걸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완주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산업을 꼽을 수가 있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수소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완주군이 확실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요? 답변은 1분 동안 해주시면 되고요. 유희태 후보께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100년 먹거리를 위해 완주군의 최대의 수건 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은 세계 최초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에서 유일한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자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의 지원 속에 우리 완주가 세계 최초 수소용품 검사 지원 센터를 유치한 상태인데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수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소산업 전문 대학원도 유치하겠습니다. 수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단을 운영하여 완주군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추진을 비롯하여 국내의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유로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개발이 준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구경석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 정부는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수소산업진흥원 특성화 대학 설립 등을 통해 관련 연구와 전문 인력 육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 성장용기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 관련 기업 40여 곳 연구기관 수소산업 평가인증기관 집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산업 전반의 기반 구축면에서 타시도 우위에 있고 관련 기업 유치로 확고한 위치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박성일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소 특화 산단 조성 노력 이어받아 수소산업의 메카 완주를 완성하겠습니다. 네, 수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송지영 후보께서 답변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은
수소산업 특화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또 제가 완주군수가 된다면 탄소산업진흥원 같이 수소산업진흥원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뉴멀이거든요. 표준과 기준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인프라는 크다고 봅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는 한국도시가스 안전공사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100kW 이하짜리를 하기 때문에 21년부터 23년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에너지 기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건 정제안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100kW 이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연료전지 재사용 인증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들과 1대1로 토론을 하면서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뒤에 상대 후보들이 각각 4분씩 공약 발표한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에 따라서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할 때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1분 정도 질문하고 1분 정도 답을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한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신공격과 비방성 발언은 안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구경석 후보께서 먼저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세대별, 분야별, 지역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정책은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을 통해 완주군의 경제, 산업,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장애인, 귀농, 귀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지역별 정책입니다. 완주군 13개면에 대한 100가지 실천 공약을 만들면서 수많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 개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교육과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대안을 제시했고, 동시에 쓰레기 매립장, 테크노밸리, 산담 분양 등 우리 완주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수소 모빌리티 특화 산단지와 삼례 만경강 국가 정원 조성을 통해 완주군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특화 산단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완주군을 위한 특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군수가 된다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례 만경강 국가정원은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와 환경,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전라북도 대표적인 생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구경석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송지영 후보께서 4분 동안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경석 후보님 그 공약 중에 중학교 신설이 있어요. 중학교 신설 중에 삼봉중학교만 이렇게 핀셋으로 딱 찍어냈는데, 지금 완주군의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봉동의 둔산리의 봉서 중학교 위의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국지구도 아파트가 2, 3천 세대 이상 들어서는데 그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저요? 예. 우리 송정호 후보께서 좋은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완주에 사는데 우리 군민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장은 완주인데 전주에서 다닐까, 이런 걸 많은 분들로부터 좀 경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고 두 번째가 아니 저 구구부님 정주권 안정이었는데요. 중학교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얘기를 들어야죠. 예, 정주권 안정이었는데요. 사회자님, 거기에서 자 중학교는 총량제거든요. 총량제. 어느 학교를 없애야 어느 학교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전라중학교가 있는데 전라중학교를 에코가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못 만들어 이전을 했어요. 자 삼봉오고 둔산리에 있는 봉서중학교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예, 제가 질문을 잘하셨습니다. 자 둔산리에 총량제인데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송 후보님 답변 들으시려고 질문하신 건 아닙니까? 네, 말씀하시라고 예. 지금 얘기 안 하니까. 봉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요.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봉서 중학교 공간을 초등학교에 제가 체험 말씀드리도록 공간이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서 주도권을 공간으로 제가 갖고 삼고 있으니까요. 후보자님. 그 현대 주도권은 제가 잡고 중고등학교를 있으니까요. 같이 유치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의 신설은 총량제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봉서 3대 중학교를 없애겠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주도권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예. 이 개념을 잘 알고 지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총량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은 어려운데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안은 부산에 애가 있어요. 분교 형식의 학교를 만드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냐면 정식으로 총량제가 되어서 학교를 만들 수 없다면 분교 형태로 해서 부산시 의회에서 이런 애를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드리겠다 저렇게 해드리겠다 공약을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있게 봉서중학교는 과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학교를 만든다. 그다음에 삼봉지구는 삼내중학교를 이전하지 않고 새로운 신설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운국지구는 지금 중학교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라는데 삶의 질 찾고 무슨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모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 과밀 지역이 전라북도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을 완주군 평균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완주군 평균 20.6명이에요. 근데 봉서중학교는 26.9%, 9명이거든요. 근데 전북 평균은 23.2예요. 이게 둔산리에 있는 봉서중학교 위에 봉서중학교 신설에 대한 것도 이 공약에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봉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에 대한 욕구나 불만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둔산리에 과밀 학교인 봉서 초중등학교를 중학교를 현대화 중고등학교로 설립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희태 후보께서 구경석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되는데요.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 시간도 좀 충분히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석 후보님께 지난번 토론회의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저 잘 아시는 수소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부지를 500만 평이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500만 평이라고는 건 우리 후보님께서 좀 이렇게 청각에 약간의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320만 평에 우리 잠깐요. 과학산업단지와 500만 평 이상이 돼야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익산시의 공단과 결합을 시켜서 500만 평을 합쳐서 됐습니다. 국가산단 지정을 제가 받겠다고 그런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당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6,270억 원이라고 그때 말씀까지 하시면서 500만 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미 완주군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50만 평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정책이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경석 우리 후보님께서 그걸 활용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구경석 후보님께서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00만 평에서 우리 320만 평에 우리 현재 되어 있는 공단 합쳐서 500만 평 생각했다 이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아니, 기회를 근데 제가 주셔야 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예. 것 아닙니까, 후보님? 그게 제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가 본인이 배워지고요. 잘못 판다는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 질의를 해놓고 답변도 안 들으시면 예. 토론의 기본적 규칙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다른 질문을 또 하려고 해요. 이게 아까 아니, 말씀 중에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할 시간을 예, 주셔야죠. 30초 이상은 제가 아니, 드리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예. 하고 질문을 하시죠. 답변요? 제가 아니, 그 답변을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500만 표 말씀하셨기 요 때문에 후보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가 부족하신 거고 국가 산단을 국토부로서 지정받으려면 500만 평 규모가 필요하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전번 토론회에. 예, 그 그리고 말씀 들었어요. 예. 수소 모빌리티는 정책적인 특화 산단으로 지정받고자 한다는 그 설명이 이해가 부족으로 해서 질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예. 그게 500만 평에는 320만 평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320만 평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부지인데 예. 국가 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익산시와 결합을 해서 500만 평을 확보해서 되는 절차를 만들어 나가야지. 안 된다고만 해서 언제 제가 완주를 주도권이니까요. 발전시키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제가 자, 국회의원님, 가르쳐 드린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저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국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예, 그 추가 이게 공약을 보니까 예. 만경강 아까 말씀드린 예, 국가 정원을 조성하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예, 예. 그 국가 이정 부지가 지금 거기에 지난 말씀하셨죠? 회포대교에서 하류구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길이는 한 2km 정도 돼요. 이 폭이 50에서 60m밖에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울산의 태화강 국립공원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신다면은 예. 길이가 2.5km지만 거기에 폭이 500m 정도 돼요. 이렇게 돼서 국가 산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네. 지정이 됐는데 시간이 또 다 경과했네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송지영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지영의 7대 중점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을 세계적인 지역 순환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안에 돈이 돌아야 경제도 살고 국민들도 산답니다. 미래 산업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먼저 주도권을 갖고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전 국민 무료 대중교통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우리 완주군 내 입시학원이나 전문 학원들이 좀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 인강을 좀 지원하고요.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센터도 건립을 하고요.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사회자 약자들의 일자리와 생계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형 어린이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형 완주 농업정책, 농업의 예산을 좀 증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기총의 정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그 축분들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무료 투비 및 농자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돈이 되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또 이것이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쌍끌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좀 리뉴얼을 하고 이것이 관광산업과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약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적절한 시간 한 1분 내외로 질문하시고 한 30초 이상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태 후보가 송지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송지영 후보님께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중에 사회적 경제 인재 개발은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예. 우리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의 양적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보는데 네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몇 개 정도인 대충 아시겠죠? 숫자를 상당히 제가 많죠.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네. 뭐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이런 사회적경제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이게 지금 결국은 국가 공모 사업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거기서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은 17군데 뭐 협동조합 130개 있다면은 네네. 그런 거 봐도 이제 제가 그 숫자를 물어보려고는 아니고 그걸 많이 아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흥원에 지금 대해서 현재 여쭤본 게 아니고 작년도 완주군에서는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재부 단계까지 갔습니다마는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순삭이 되었어요. 제가 완주군수가 된다면은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완주군 확실하게 유치해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은 사회적 기업, 협정들은 자립구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송부님 이런 방법은 연구를 해보셨나요? 그 SIB 펀드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네. 아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잘하시겠구만요. 이게 사회성과 연계 펀드라고 한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부여 등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용을.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제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연계한 펀드를 조성해서 사회적 경제에 있는 단체들과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송우님께서 존경하는 유인태 후보님.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답변과 질문을 네, 그래서 다 하시면 시간 제가 관계로 저한테 무엇을 물어보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답변을 30초 30초 쓰시죠. 주셔야 예. 하는데 네, 주시죠.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질문 하시죠. 네, 그래서 다른 분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송우님께서 저희 망경강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들며 네네. 좀 요즘 부정적 입장을 지난 말씀하셨죠. 부정적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듣고 네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망경강 프로젝트를 제가 공약을 하고 네. 또 했는데 우리 후보님의 이게 공약을 보니까 여기에 네네. 이게 있더라고요. 네. 망경강변의 공공 미니 골프장 이 나와 있던데 예. 거기에 혹시 그런 부분은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 공약집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미니 골프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번 이 공약집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제가 또 혹시 망경을 살리고 망경 창파 라운드 3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천연 그대로를 놓고 하는 거예요. 네. 자연 훼손이 안 되고 네. 제가 아까 전봤던 모 방송국에서 했던 네. 토론회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망경강을 자연 생태 그대로 자연 생태 복으로 놓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배드민턴장, 축구장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천연기념물 20종류가 있어요. 지금 망경강에는 생태계 보고를 예. 훼손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굳이 해야 할 것이냐라고 네. 여쭤본 것이죠. 시간이 다 경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구경석 후보께서 송지영 후보에게 4분 동안 질문하고 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송지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네. 삼례 망경강 국가정원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송지영 후보께서는 삼례가 오랜 정체를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지난 7년간 삼례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삼례가 1953년도 7월 8일 날 읍으로 승격해서 56년도 그 2330명이었는데요.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14,850명입니다. 그래서 변동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저 최고 10년간 13경면에서 네. 인구가 제일 줄은 곳이 삼례입니다. 783명으로 심각한 상태고요.
후보님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 삼례 발전을 위한 별도의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례가 네네. 30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네네. 저는 그 대안으로 만경강 정원 프로젝트를,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삼례 만경강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과 삼례에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생태의 보고이고 호나무 젖줄로 완주군의 큰 자산입니다. 만경강 인접 시군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그 실천 습지, 삼례 비비정, 삼례 문화예술촌, 그리고 우석대 국제문화의 거리 등을 연계하여 전북을 대표하는 국가 정원을 조성하여 국민소득, 주민소득 또 관광 명소로 만들고자 해서 제가 국가 정원 프로젝트에 10년간 3천억을 투입해서 내륙의 보고로 아까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만, 태화강 그 못지않은 내륙의 국가 정원을 이렇게 조성해서 이 삼례 발전을 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삼례를 바싹 경제를 살리고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먼저 국후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 중에 유독 또 삼례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삼례 공약이 없다는 말씀은 이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 지역 순환 경제라는 것은 13개 읍면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GRDP가 완주군이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전라북도 GRDP 평균이 2,700만 원이고요. 제가 국가 정원 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13개 읍면을 고로 잘 살게 하는 공약에 답은 무엇인가를 좀 연구하는 것이지. 30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삼례를 자, 16년간 의원을 하셨고 답변해도 누구보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실 송 후보님이 예, 예. 공약이 없으셔서 드린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 좀 안에는 해주시죠. 세계적 진화에서 지역 순환 경제라든가 교육의 질 문제, 그다음에 복지 정책, 스포츠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집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공약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약집에 세세한 것을 넣는 것이지 지금 여러 개 이렇게 보면은 유권자들도 알아볼 수 없는 공약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국후보님께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별도로 공약집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읍민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났네요. 네, 이어서 유희태 후보께서 공약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공약은 단위 사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군수의 철학과 우리 완주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완주의 자랑인 로컬푸드는 출발 당시에 혁신 모델을 재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난 8년간 다져놓은 수소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그리고 잘 다져놓으신 안정적인 행정 기반 위에서 기업 진화 정책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건과 환경들이 기업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우리 완주가 기업을 통한 경제 자립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업 중심의 경제회복, 그리고 어메니티의 활용을 할 수 있죠. 여기에는 1만 개의 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경강의 말로 우리 완주가 가진 훌륭한 자연 환경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저희 만경강 관련 공약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만경강은 우리 완주 지역 거의 모든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류와 본류가 있습니다. 고산에는 이러한 지류가 있고 본류가 있는데, 여기에 본류에 보면은 만경강의 발원지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80킬로는 이런 젖줄 같은 데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기에 발원지라든가 오토 캠페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등 이런 것들을 갖춰서 하고 이서는 또한 이서에 맞는 이서 구도심 재생이라든가 등등 구이는 모악산 구이저수의 술방과든 네. 경각선 이런 관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유희태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역시 이제 적절한 시간 질문하고 적절하게 답변을 한 시간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석 후보께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렇게 묻겠습니다. 선거 공보에 미래 행복도시 3대 비전을 제시하셨고 예. 그중에 방과후 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예. 혹시 방과후 학교 강사가 시간당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완주가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이게 시간당 그다음에 2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설명을 수당이. 말씀하시고 전체를 아니, 얘기하신 시간당 다음에 얼마인지 아시냐고. 처우 개선을 하려면 기초를 아셔야 거기에 어느 정도를 개선하겠다 이러실 텐데요. 그것은 다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니 6만 원, 5만 원 등등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차이가 납디다마는 6만 원, 5만 원 등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당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시간당 6만 원? 네, 그것에 대해서 예. 한번 전체를 말씀 주시고 함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모르시는 걸 아는 척 하시는 것은 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간당 3만 2천 원이에요. 20년 전 3만 원이었었는데 20년간 2천 원이 상향됐어요. 그래서 유희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당 5, 6만 원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좀 적시해 드리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유희태 후보께서 1년에 2,500개씩 총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어떤 일자리입니까? 예, 제가 4년에 2,500개씩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을 셌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빨리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 자체만 해도 1만 개가 생길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1.5톤 트럭을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울산에서 완성차를 만드냐 그런 부분이 정보가 있어갖고 저희는 완주는 현재 현대자동차 부지 부근에 8만 평지의 여유대지가 있습니다. 부유. 거기다가 접근성이 되게 좋습니다. IC하고. 이런 것들 감안해서 현대자동차 완성차를 1.5톤 트럭 완성차를 반드시 완주로 끌어야겠다는 것도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우리 만경강을 환경 지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산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등등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든가 수소 모빌리티 또 현대자동차가 그 상용차가 생산이 엄청 줄은 것은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송 후보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송 후보님. 예, 근데 그런 걸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실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희태 후보님의 공약이 나름대로 추상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한 가지만 더 부연드린다면요. 예, 10가지 분야로 네. 우리가 지금 분야별로 해서 200명, 100명, 그 다음에 거기에 벤처기업, 그 다음에 기업의 증가되는 신규 유치 등등 다 나눠가지고 그 소상히 설명을 하면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정도로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네. 네, 이어서 송지영 후보께서 유희태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희태 후보님, 예. 완주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유희태 후보님께서는 기업은행 부행장, 아마 경제통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완주군 예산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8천억 내에서 8천, 일반 회계만 말씀해 주시죠. 특별회계 빼고요. 6천 일반 회계. 6천 아, 그래요?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설명해 해드릴게요. 다 해주시고 잠깐만요. 6천억이 아니고 7,600억인데 이 중에 지방 교부세가 우리한테 배정된 게 한 2,720억 정도 드는데 내국세를 통한 지방세율이 혹시 지방세율 아십니까? 말씀 다 하시죠. 내가 또. 아니, 말해 드리는 게 경제톡이시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보님, 2021년도 혹시 일반회계 안주군 예산 아십니까?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1년도 완주군 예산은 7,554억 정도 드는데 올해 예산은 7,630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이 76억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 대한민국 내국세를 통틀어서 시도, 시군구를 배정을 해요. 근데 내국세는 대개 19.24% 정도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1년에 76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리고 내국세는 정해져 있는데 1조 원 시대를 4년 안에 완결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기업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지금 현대자동차만 해도 40%밖에 가동이 안 될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문화를 만들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들 창출해서 올 수 있도록 신규 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그러면 76억 오시는 것이 자, 좋아요. 그러면요. 유태 후보님.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자주재원으로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경제 전문가이고 기업은행 부행작을 역임하셨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클리어하게 좀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곳이 전주, 일위, 군산, 완주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주재원, 우리 지방세를 걷어들이는데 한 해 우리 완주군 지방세에 거치는 액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희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은행이죠? 기업은행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큰 단위의 기업은행의 부행장을 역임하셨다면은 이 완주군에 대한 것들은 소상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비용 추계,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국민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후배님께서 이게 진정성 있게 이것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약이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가를 볼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예, 10초밖에 안 남는데 한 말씀 드리도록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에 우리가 비전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수치 가지고 한다면 뭐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정책 토론 이제 끝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 4기에 시작된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최근 타 시군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를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후보들은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송지영 후보께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로컬푸드가 생긴 지가 10년 정도 됐고요. 10년 동안의 변화와 혁신이 좀 부족했던 것들은 완주군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설립 취지는 소농과 고령농, 그다음에 여성농, 귀농, 귀촌,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만든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소농보다도 대농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바란스를 맞춰야 될 건가를 좀 고민해야 되겠고요. 물량 판매에 원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 있는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농이든 대농이든
재고가 많이 남았을 때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1,300명 정도 되는 그 노컬푸드의 그 조합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인식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교육을 통하지 않고 교육이 좀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미 혁신도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다음 시간이 경과했네요. 이어서 이우이태 후보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완주에서 시작된 로컬푸드는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됐습니다. 로컬푸드의 일본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추세에 맞춘 새로운 로컬푸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도 도입할 생각입니다.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를 하거나 미리 그대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가공유통의 혁신을 통해서 매년 현재 600억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만은 매출금을 1,000억 이상으로 들리는 획기전 반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삼봉지구 인근에 만경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본부와 홍보 매장을 건립해서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의 선을 확고하게 세우겠습니다. 네, 완주군의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구경석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컬푸드 사업은 반드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로컬푸드를 개선하고 확대 발전시킬 것이고요. 하나의 축은 지산지소 운동, 또 하나의 축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그룹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또 유통, 가공, 마케팅 이런 것에 행정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바로 그런 걸 개선해서 활성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가 확실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수가 되면 그런 분들과 원탁 테이블에서 그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주도권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1분 정도 질문을 하고 1분 정도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은 최소 한 30분은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후보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두 분 골고루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되고요.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유희태 후보께서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지용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네. 지난 토론회에서 갑질 문제는 사과하셨지요. 네네. 그런데 지난 토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의의 갑질뿐 아니고 삼내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은 우리 후배님의 선배님이었는데 맞습니까?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전 그런 사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언론에서 일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예, 예. 그 문제를 좀 보지는 못했고 예.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사과를 드렸었고요. 예, 예.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까지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신 우일신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토론에서 갑질 문제로 공천 배제된 점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질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네. 어쨌든 간에 네. 당사자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이건 또한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면은 제가 별도의 조치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이 공천 탈락의 원인을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송 후보님은 16년간 우리 민주당의 옷을 입고 의원직을 군의원, 도의원 그리고 의장까지 하셨거든요.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소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좀 공천 폐지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좀 송 후보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0초만 하시죠. 네네. 아무튼 유희태 후보님께서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는 의회 기능은 국민과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어요. 네. 견제와 감시와 대안이겠죠. 네. 역할과 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천 배제의 사유는 제가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제 개인적 네, 생각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네, 충분히 설명해 둔 걸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구경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가정에 들어온 이 홍보물을 좀 봤어요. 고 후보님, 예.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100만 원 이상 청과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2009년도 1월 29일 또 이제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있더라고요. 예. 자세한 범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법이 적용됐다는 것을 보면 사람을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분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예. 예. 2009년이면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을 상해를 입혔다면 우리는 보통 핸들을 다시 잡는 것도 조심스럽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경석 후보의 또 다른 전과를 보면 음주인이 2018년도에 윤창호법이 발의될 당시에 그 시점에 또 있어가지고 있어요. 300만의 벌금.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거 아닌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그런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열심히 또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경석 후보님의 전과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100만 원의 범죄도 있는데 소명이 되지 않았어요. 2000년도 12월에 술집에서 스스로 끔찍한 방법으로 자해를 한 일이 있다고 또 신문에 났다는데 그 맞은가요, 그게? 그런 게? 끔찍한 방법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가요? 참 지나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 도박한 사진이 공개됐고 그 일로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어제 또 이상한 게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요것 상습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진, 국원님 사진 맞으시죠? 예.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공천에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경석 후보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일방적 정치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를 배제시킨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거사진이 있는데도 도박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입니까? 정당한 민주당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좀 저로서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제 이게 나왔어요. 전북 완주경찰서는 국 후보의 상습 도박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구경석 후보가 지금까지 밝히신 것만으로도 아마 다른 어떤 청문회 나가면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놓고 완주군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인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간답니다. 매번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완주구민이 언제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도대체 범죄 건수가 몇 건입니까? 100만 원 이상짜리 2건, 거다가 또 도박 문제,
그다음에 또 그 안에 건수가 몇 건에 듭니까? 질문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하시죠. 일방적인 주장이시네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국민 제가 여러분께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예, 주셔야지 시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 시간을 안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일방적 예, 말씀- 주장을 하시는 것이 우리 토론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말씀. 언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어서 바로 이제 국경수 후보께서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죠. 예, 먼저 유이태 후보께서 일방적 주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부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일방적 주장, 저를 왜곡시켜서 배척하기 위한 협작 세력이 조작한 상황이 많이 있다. 이것을 제가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혀드렸고요. 그것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줄 것을 제가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이태 후보님 주장대로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상갓집에서 노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 차례 제가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그런 일방적 주장을 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바른 기회도 안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우리 후보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이태 후보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적인 재기와 불법 사금융 등 피해자 대책 마련으로 완주군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이태 후보님도 은행 부행장 출신 금융인이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은행권의 높은 대출 장벽에 가로막혀 결국에는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결국 빚수렁에 빠지게 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금융적 어려움을 이용한 대부업체의 고금리 사채는 반드시 없애야 할 악폐라고 생각합니다. 유 후보님도 동의하시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네.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유 후보님께서는 은행권에서 아주 경제 전문가라고 주장하셨는데 이런 고금리 대부업체에 유 후보님이나 경제 공동체인 사모님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가중시키는 곳에 투자를 했다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단답형으로 예, 말씀을 해주세요. 예스 지금 노를 얘기해 뭐냐면 보시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게 지금 이 자리가 예. 지난번 허위사실 6%또 벌금을 받으셨던데 예. 허위사실은 아니 그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답변을 하면은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요 분께서 그 답변을 해주세요. 예, 10년이 넘은 걸 가지고 다시 아니 재탕해서 10년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이렇게 제가 언론 보도 예, 또 말씀하시죠. 유이태 후보님이 그런데 그 후보님이 지난 2012년 도내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에 출마하신 것이 있는데 예, 당시 후보님의 배우자가 웰컴 크레딧 디라인 대부업체 이게 상당히 고질적인 서민들을 울리는 대주업체입니다. 주식 수십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민주당 홈페이지 한국노총 전략공청 후보 유이태 고리대부업체 수십만 주 보유라는 글이 게시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알고 그런 식으로 계시냐고요? 일방적으로 하시면은
자, 나중에 그 다음에 예, 유 말씀하세요. 후보님이나 후보님의 배우자 등 가족분들은 현재까지 웰컴 크레디라인 대부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분했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런 그게 게 지금 그 답변을 보세요.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허위 아니 사실이 대부업체에 그 수십만 주를 지금 자 가족이 소유한 저한테 것이 설명할 수 사실이냐고요. 있는 기회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이냐고 아니, 아니냐고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쭙습니다. 것은 그러면 다음에 허위 사실에 잠깐 대해서는- 제 시간이니까 네, 말씀하세요. 사실이냐 아니냐만 답변을 해주세요. 허위 여기 사실을- 책임성이 따로요? 선거법 판결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책임성이 따로인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사실이에요 아닙니까? 경찰서에 지금 우리가 우리 후보님 예 깨끗한 후보라고 주장을 하셨고 경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진짜 서민 경제 또 대중 경제에서 진짜 저금리로 순환시켜서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리더로서 하셔야 할 일인데 가족 중에 경제 공동체인 가족 중에 이런 고리 업체에 수십만 주를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왜 자꾸 문제는 말을 돌리지 우리- 마세요? 아니, 기본적인 걸 알고서 하세요. 있습니까 뭐냐면은 없습니까? 지금 뭐냐면은 다시 묻습니다. 예. 유이태 후보님 예.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아니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거 사실이 왜곡되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답변 못 하시죠? 금융권이 1금이 있고 2금이 3금이 있죠. 전무등계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똥무등계가 전무등계 나무라지 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 아니 제가 여쭤본 도의적으로 단계요. 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떳떳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업체의 대부업체에 경대 공동체인 유 후보님이나 가족이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 부분 못 갖고만 하시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자, 우리 12년 전에 국민 있었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분이 스스로를 자칭 클린 후보라고 경제 전문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참 눈앞에 가리더라도 했냐 안 저는 했냐만 제가 이자를 받은 일이 여쭙고 없고 아니 경제 공동체인 가족이 투자한 사실이 있냐 없냐 여기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위 그다음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송지용 후보께서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유희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예. 유희태 의원님께서는 공직, 선거, 선출직이죠. 그 출마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완주에 와서 아니요. 지금까지 예, 이번에 공직선거에 선출직에 출마하신 횟수가 몇 번이시죠? 이번에 6번째입니다. 이번에 6번째입니까? 예, 예. 아,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첫 기업은행 번째부터요? 부위원장을 아니, 하면서 선출, 공직, 이게 선출직. 제가 할 때 공직자. 예, 사표를 내고 고향을 위해서 이런다고 내려와서 네. 2009년도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9년도에 보궐선거 어딥니까? 완산 카피입니다. 완산 가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개월을 남겨놓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우리 구경석 지금 후보님 말씀과 같이 연관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갔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왜? 한국노총과 그 다음에 민주당과 시민 이런 데 해가지고 우리 유희태 어릴 때 의원님 할 때 그때 30초 제가 정도 드렸으면 네. 충분히 드렸다고 자,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저를 유희태 의원님, 예. 예, 제가 선거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예. 공직선거에 몇 번에 출마를 하셨는 걸 물어본 것이고 예, 6번 했다고 했어요. 6번, 이번까지 6번이라고 말씀을 예, 예. 주셨잖아요. 네.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뭐 이것은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네. 6번 정도를 해서 반복해서 나왔고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선출직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까? 6번 중에? 예, 저는 당을 지키면서 아니 한 번이라도 당선된 적이 있으시냐고요? 예, 당선이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없습니까? 예비 선거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없었죠?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뭐 제가 조성한 말씀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뜻을 이루면 좋은데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의 완주군 또 대표로 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 사견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저번에 선거 나오실 때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죠. 네.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네. 근데 또 나오셨잖아요. 네.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우리 그 유 후보님께서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염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군정을 논할 때에는 일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나오는 일괄성보다는 말에 책임을 지는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이후 4차 산업이 이미 도래가 됐어요.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탈 때 150km 이상을 밟으면은요, 속도를 내면은 옆자리에 그 동승자가 오금이 저릴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투명한 혹시 비행기나 KTX 타보신 적 있으시죠? 비행기가 보통 몇 킬로로 달리십니까? 주행을 합니까? 여기 그렇죠. 한 8, 900킬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을 노린 자리니까. 탑승할 때 혹시 안정감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속도를 못 느낄 정도로 편안함이 있습니까? 편안함이 있죠. 예. 지금 완주군은 사실은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탑승, 비행기를 타도 속도를 못 느낄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고 운전하는 그 조정사는 그 속도를 체감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명에 있어서 유희태 후보가 과연 완주 군수로서 합당한가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경석 후보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석 후보님, 지난 네. 5월 19일 JTB 토론회에서 지금 현재 유희태 후보님과 지금 상호 논쟁을 하고 하는 이 얘기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상갓집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그들의 꼬임에 빠졌던 상황에서 그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시죠? 예? 지난 5월 19일 JTB 토론회에서 예, 예. 세 명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지금 현재 그 개인의 일탈이 제가 오래전 일인데 상갓집에서 네. 만취된 상황에서 그들의 꼬임에 빠져 제가 잘못됐다. 제 의지는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시죠? 제가 말씀을 설명드릴 시간 주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 이게 안에 두가 짧은 것 같이 해서 답변을 주는 시간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실수로 한 번 했다고 했었는데 그 실수는 딱 한 번이었었죠. 예,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구경석 우리 후보께 답변의 시간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려? 네네. 답변하시죠. 예,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번을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일이다 고 답변을 네네. 드렸고요. 거기에 사진을 제가 기억도 없는 사진을 보니까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네네. 그것이 말하자면 그 사진 보셨죠? 네네, 봤어요. 성 후보님도. 네네, 그 개인의, 그래서 예, 예. 그들의 어떤 바른 의도를 가진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됐다고 보여지고 예, 예.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수차례 또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나 네네. 그런 걸 제가 굴하지 저기 않고 존경하는 그 부분에 구경수 대해서 후보님, 했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드렸습니다. 예. 실수로 딱 한 번 하신 것이죠? 실수로요? 예, 이게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개인의 일탈은 예, 예. 한 번 정도뿐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예, 예. 제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간이 좀 어울려 제가 주어진 놀기를 시간이 좋아해요. 있기 때문에 어울려 답변을 놀기를 좋아하는데 예, 실수로 한 번 하신 것은 맞죠? 거의 그렇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한 번이시죠. 기억으로는. 이게 한 번 정도이시죠? 근데 이게 제 저도 이런 표현은 제 기억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일탈, 저는 표현을 개인의 일탈로 하겠습니다. 예? 개인의 일탈에 실수는 딱 한 번 했었다. 이렇게 알아들어 두겠습니까? 그게 딱 한 번일 수 있냐 이것은 예. 제가 확정질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경과했네요.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나왔습니다만 상용차 산업 발전 방안입니다. 완주군은 상용차로 특화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왔지요. 현대차 전주공장이 국내 상용차 생산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 고용 창출을 견인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차 전주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상용차 산업의 미래 도약 방안 그리고 지역의 부품 업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구경석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상용차 생산은 2014년대 6만 9천 대, 근데 2020년도에 들어서 3만 6천 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3만 1천 대, 라인 가동률이 40%대로 하락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죠. 직원 5천여 명의 현대자동차는 국내 상용차 생산의 95%, 제조업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전 세계 상용차 시장 수소전기 등 친환경 상용차 시장으로 급변, 2030년 대부분 국가 내연기관 신차가 판매 금지가 돼 있고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시 수소 상용차 생산 기반 구축 절실, 그리고 현재 완주군 올해 4월 수소 상용차 산업 육성 사업 연구 용역에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상용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품업체의 수소차에 맞는 부품 생산,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성지영 후보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 이미 애견된 일이었습니다. 분산 대우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시간이 문제지 현대 상용차도 그 어려움이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다행히 이제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수소 버스하고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50대를 스위스에다가 렌탈 형식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수소차 활용을 위해서 정의선 우리 현대자동차 회장님께서 63조를 투자한다는 그 발표를 국내에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액을 선제적으로 완주 공장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라인을 증설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상용차 산업 도약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희태 후보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이후 부지에 현대자동차가 계획적인 1.5톤 트럭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서 관련 업체를 2차 완주 테크노밸리 완주에 유치하고 무배양 관련 문제도 해결하여 완주의 미래 경기를 확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완주군 내 생산력 변화 및 부가가치 변화, 신규 고용 인원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경기도 활발해집니다. 2차 완주 테크노밸리 주변에 쾌적한 주거 환경도 이미 갖춰져 있는 데다 익산 ICD 있어 현재 울산과 우리 완주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떻든 그 부분을 유치해서 우리 완주 사람들의 부활은 완주형 일자리로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구경석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요? 네. 그럼 송지영 후보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당만 보고 군수를 뽑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그래야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16년간 원칙과 상식을 지키면서 외교를 걸어왔습니다. 여당이지만 야당의 역할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든 않든 그 역할에 충실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질적으로 일자리가 없고 일감이 없었을 때 제가 혼자 울산에 가서 현대 노조원들과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스타리아를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지도자는 너무 하기 어렵다, 안 된다는 일을 몸소 실천한 것이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정연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만여 명의 의원들과 의원을 조력하는 분들이 와서 이서에 인재개발원 내에서 많이들 와서 교육받으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당이 아닌 인물과 능력을 보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삶을 바꿀 첫 번째 완주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송지용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희태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 여러분, 잘 보셨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12년 전에 있었던 것을 일부 주장한 것을 언론에 보도한 걸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잘못했다고 저희한테 무릎 꿇고 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과정이 있어 가지고 끝났던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금융에는 1금융권 있고 2금융권, 3금융권이 있습니다. 금융계다 보니까 웰컴이라는 회사는 지금 대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감히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제가 도의적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감히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항상 민주당으로만 제가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국민 여러분께 감히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유능한 경제군수, 깨끗한 청렴군수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미래의 행복도시 완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에 꼭 저희 유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경석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 군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오늘 토론회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완주군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320만 평의 산업단지를 갖춘 전라북도 내륙의 가장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행정과 의회, 대학과 기업,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조직이 똘똘 뭉쳐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완주를 위해 함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저 구경석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완주에서 배운 경험과 지혜로 협치와 상생의 기운이 넘치는 행복한 삶터 완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길거리 현수막에 저의 소속은 사랑하는 완주군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완주군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기호 5번 구경석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장로의 직분과 도덕성을 제일 앞세우는 분이 끝까지 답변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완주 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주 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전북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완주 군수 선거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밤 12시가 넘었죠. 그러니까
오늘 낮 2시 30분부터는 정읍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가 방송이 되고요. 오늘 밤 11시부터는 전라북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방송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완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완주 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후보 그리고 밤늦게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